저는 26살이었을 때 끝이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 한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20살 때부터 6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제 친구와 바람이 나서 저를 떠났고,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큰 충격을 받은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연이은 장례식으로 회사에 출근을 못하고 있는 동안에 제 업무는 후배들이 담당하게 되었고, 저는 커피 심부름과 자료 정리 같은 단순한 업무들만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어 버리자 친했던 동료들과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회사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살아야 하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전 남자친구의 넥타이를 동그랗게 묶어서 거실에 의자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라고 유서를 남기고 목에 넥타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나의 인생은 도대체 뭐였을까? 올라서 있던 의자를 넘어뜨리려는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처음 보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그 남자도 몹시 당황하는 얼굴이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내려오세요. 남자는 재빠르게 신발을 신은 채로 달려왔고 의자에서 저를 내려오게 했습니다. 저는 놀란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았는데, 아파트 호수를 착각했어요. 라고 말하고 조용히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긴장이 풀려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졸음이 쏟아졌고, 저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고,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평소처럼 회사에서 잡다한 일을 하면서 평소처럼 시간이 흘러갔는데, 평소처럼이 아닌 일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사람을 한눈에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여기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데 어제는 너무 취해서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사과드리는 의미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는 다정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동갑이었고 식사 후에 근처 호프집에서 가볍게 맥주 한 잔을 마시게 되었는데 서로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취한 것도 아니었는데 친구와 바람나서 떠나버린 전 남자친구와 부모님의 이야기, 그리고 외롭고 힘든 회사 생활까지 전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말하는 동안 이야기를 전부 조용히 들어주기만 하였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말을 잇지 못하자 다정하게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퇴근 후에 저녁을 항상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리가 서툴렀는데 그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전부 맛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반년이 지났고 저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처음에 함께 식사했던 그날처럼 그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그는 환하게 웃으면서 큰 꽃다발을 저에게 건네주었고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말해주어서 저는 드디어 외롭고 힘든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년이 흘렀고 어느 날 퇴근해서 돌아온 그는 마치 100점 맞은 시험지를 자랑하는 듯한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는데, 우리 이거 혼인신고서 같이 작성하자. 저는 너무 행복해서 울고 말았고 그는 저를 보며 사랑스럽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꼭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그러니까 나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알려줘.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다정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절대로 나보다 먼저 죽지 마. 이게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야. 우리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변함없이 좁은 아파트에서 둘이 생활했습니다. 행복하고 정말 너무 행복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와 만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요리도 서툴렀고 아이도 결국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항상 남김없이 다 먹어주었고 맛있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매년 저의 생일마다 큰 꽃다발을 사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에는 저를 위해서 집안일도 전부 해주었고 저는 그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 침대에 있습니다.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면서 앞으로 길어도 1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병원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일에 대한 벌을 받은 걸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와 함께 하고 싶은데 저는 그 사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신보다 무조건 오래오래 살게 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런 간단한 약속조차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마지막까지도 좋은 아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글을 적다 보니 이렇게 긴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당신의 가족이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날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다정함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된 후에 천천히 나를 만나러 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언제나 저희 마음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